안녕하세요, 아방가르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그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이름 참 길죠. 이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이름은 과거 미국 GM에서 2000년대 초반에 만들던 그 중형 SUV의 이름이었는데요. 그 2008, 9년에 저기 미국 금융위기가 오면서 기름 많이 먹는 그런 SUV들이 사장되면서 그 차도 같이 없어졌는데, 201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 갑자기 컴팩트 SUV 인기가 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GM이 잘 만들었던 그런 영광 SUV들 이름을 다시 따오자 해서 예전에 그 박시하고 약간 지프 같은 느낌의 그런 블레이저가 그 도시명 중형 SUV 이름으로 다시 채택이 되고, 이 트레블레이저도 블레이저의 동생격 SUV 이름으로 다시 채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트레블레이저의 특징은 한국에서 개발과 생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그 미국에서 쉐보레의 지위는 GM 패밀리 안에서 캐딜락과 뷰익 아래에 있다 보니까 서민들을 위한 차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양 구성,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조금 더 저렴하게 가지고 너무 많이 팔자, 이런 주의로 개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사실 차가 작아도 사양이 빠지는 꼴은 못 보고 차가 저렴할지언정 싸구려 같이 만든 티는 못 본다, 약간 이런 눈높이의 그런 미국식으로 개발된 쉐보레들이 조금 불리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엔 전적으로 한국에서 개발과 판매가 되면서, 생산이 되면서 이런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눈높이에 맞춘 그런 사양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은 차가 세 가지나 된다는 겁니다. 기본 모델이 있고, 액티브라는 게 있고, 이 RS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은 정말 여기 장식적인 게 싹 덜어낸 정말 담백하게 생긴 모델이고, 액티브는 거기에서 조금 이 주변에 플라스틱 클레딩과 몰딩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험지를 많이 탈 때 차체가 긁히지 않게끔 그런 장식들이 많이 적용되고, 타이어도 최고 사양이 17인치예요. 사실 SUV의 그 본질적인 기능을 본다면은 인치수가 좀 작은 휠을 쓴다 할지언정 타이어의 편평비가 높아가지고 좀 더 충격 흡수에 유리한 그런 타이어를 써야 되는데, 약간 액티브란 트림을 따로 두면서 그런 험지를 많이 갈 만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트림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RS가 요새 유행하는 도시명 스포티한 SUV들 그 니즈에 많이 맞춘 트림인데, 이렇게 헤드램프 아래에 장식 같은 걸 둬가지고 차가 좀 더 세련되고 스포티해 보이게 하게 기여를 하고 있고, 이 바디 킷도 제일 스포티하고 결정적으로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휠 타이어가 커 보이니까 되게 또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그 쉐보레 로고도 까마로 같은 차를 보면은 그런 차를 부착해가지고 검은색 그 쉐보레 로고 들어가는데, 이 차도 검은색 쉐보레 로고가 앞에, 뒤에, 그리고 안에까지 이렇게 쑥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엠블럼도 검은색이네요. 차명 로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 겉에도 RS 로고가 있지만 저 안쪽에도 시트 그 바깥쪽에 살짝 RS라는 그 라벨이 있고, 스티어링 휠이 제일 스포티해요. D컷 가죽에 빨간색 스티칭, 핸들만 보면 스포츠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양적인 차이로 인해서 액티브보다 이 RS가 50만원이 더 비싼데, 타이어랑 핸들값이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이렇게 데일라이트와 헤드램프가 이렇게 나뉘어 있죠. 이런 구성이 사실 팰리세이드나 산타페에서 좀 먼저 시도되다 보니까 좀 그런 차랑 비슷해 보이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쉐보레에서는 옛날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3분할 그릴을 이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좀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런 라인을 가운데 두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타사 모델과의 그런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일블레이저의 측면을 보고 계십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특징은 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원래는 기아 셀토스 나오고 이 차 나왔을 시점에는 이 차가 국산에서 제일 큰 컴팩트 SUV였는데, 최근에 르노 삼성 SM3가 쿠페형 SUV로 길이를 길게 빼다 보니까 최대 사이즈라는 타이틀은 뺏기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 차의 장점은 그 앞뒷자리로 성인 4명이 타기에 정말 충분히 넓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나온 트랙스라든지 코나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1열은 괜찮지만 2열부터 좀 많이 좁아져가지고 타기가 좀 장거리 가기엔 좀 무리가 있었는데,
이 차는 뒷자리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렇게 컴팩트지만 그렇다고 너무 작지 않은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4인용 패밀리 SUV로 치기에도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사이즈라는 점이에요. 그 측면부의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투톤 루프로 인해서 차가 조금 더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요새 SUV를 다들 유행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C필러 위에도 이렇게 장식이 있어가지고 차가 조금 더 바디 컬러 자체는 좀 낮아 보이고, 바디 컬러가 적용된 부분 되게 낮아 보이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 부분에 장식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차가 스포티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에서 되게 사양적으로 마음에 드는 점을 대표적으로 5가지를 집어볼게요. 우선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거 있는 차 이 체급에서 되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닫는 것도 전동식으로. 그리고 다른 형님급 GM SUV랑 똑같이 전동 트렁크의 그 오픈 범위를 그쪽 다이얼에서 쉽게 뭐 4분의 3 범위, 풀 범위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차고가 좀 낮은 데에서는 조금만 열리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배려를 해두고 있습니다. 동급 유일하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헤드라이트 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되게 넓게 열립니다. SUV들은 루프가 높기 때문에 일반형 루프보다는 파노라마 루프가 되게 잘 어울리는데, 소형 SUV는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고 해가지고 이런 걸 잘 적용을 안 해요. 그런데 트레일블레이저에서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통해서 더 넓고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 무선 카플레이 내지 안드로이드 오토입니다. 이런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케이블을 여기 꼽아야만 이렇게 작용되는 차들이 대다수인, 이 차는 무선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메뉴 들어가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의 기능들을 다 쓸 수 있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듀얼 풀오토 에어컨. 여기 이렇게 다이얼도 딱 별도로 온도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도 각각 이렇게 되어 있고, 옛날 GM 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섬세함이 익숙해 가지고 열선과 통풍이 컬러가 뭐 똑같아 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열선은 빨간색, 통풍은 파란색 이래 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주변에 저기 뭐 버튼 조작감 같은 게 좀 가볍긴 하지만 그래도 듀얼 프로토 에어컨에 통풍, 열선 시트 다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칭찬을 해줄 만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RS 트림만의 특징인데, 이렇게 빨간색 그 장식들이 계기반에 들어가고, 이런 스티칭이나 이런 하다못해 이런 조만한 그 라벨에도 들어가는데, 여기 기어봉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 D컷 핸들, 이게 타공 느낌이 되게 괜찮고 가죽도 질감이 되게 이 체급에 차렵지 않게 되게 잘 돼 있고, 밑에 D컷 되어 있는 부분에 광택도 딱 들어가고 검은색 보우타이 로고 장식되어 있으니 되게 멋있습니다. 자, 계기반은 이렇게 RS 트림만 이렇게 빨간색 그 원 테두리 장식이 들어가고, 그 컬러 트림 모니터 스크린에 표시해준 정보가 되게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정보도 나오고, 전화랑 보여줄 건 다 보여줍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 자체의 양 측면에서는 되게 많이 돼 있는 그런 계기반이고,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방 충돌되는 걸 뭐 스피드 리미터 이런 정보가 있고, 이쪽 오른쪽에는 이 트림 모니터 스크린 자체를 조절하는 이런 스위치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음성 인식과 뭐 통화 종료 이런 버튼도 있고, 그러면 볼륨 버튼, 뭐 튠 넘기기 버튼 이런 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가 뭐 볼륨 업다운, 이쪽이 볼륨 업다운이고 저쪽이 공 넘김 이런 버튼일 거예요. 이쪽에 사실 패들 시프트가 있으면 더 조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그건 없네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디자인적이나 뭐 그런 마감 같은 부분도 되게 급에 맞지 않게 잘 나왔어요. 뭐 특별히 싸 보이는 부분도 없고, 빨간색 그 RS 전용 트림에 적용되는 이런 뭐
조그만 장식이라든지 스티칭, 라벨이 이런 데도 있고 되게 귀엽죠. 그리고 이런 쪽에도 빨간색 그 보조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막는 이런 공간도 있고, 이쪽엔 무선 충전 트레이. 이런 부분도 사실 원래는 GM차 좀 둔해가지고 포트만 만들어 놓고 좀 잘 안 보이게끔 마감했었는데, 이쪽에도 야간엔 조명이 들어오게 이제 처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컵 2개, 이쪽에 뭔가 핸드폰 놓을 공간 같이스러운 뭔가 파인 부분도 있고, 이쪽에 또 보조 공간이 있고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암레스트가 조금 좁긴 합니다. 그래도 보조 수납 공간을 트레이를 기본으로 줘가지고 함정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 HUD가 이렇게 있습니다. 컴바이너 타입인데 화질이나 보여주는 정보의 양은 그 현대기아차 쪽보다 훨씬 더 많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 있는 특징이 요 보타이 프로젝션 요 스팟을 발로 차면은 이렇게 열리고, 다시 요 스팟을 향해 발로 차면은 사람이 없는지를 감지한 상태에서 전동 트렁크가 닫힙니다. 이 차는 그리고 되게 후방 카메라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물이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렇게 가까움의 정도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가까이 됐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주는 그런 화질 자체로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뒷좌석이 들어봤는데요.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제가 키가 182 정도 되는데 제 키로도 이렇게 레그룸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기울기도 충분히 괜찮고, 그 아래쪽에 그 발 닿는 부분의 그 높이도 되게 충분해가지고 되게 여유롭고요. 이래가지고 컴팩트 SUV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 거주성이 괜찮아요. 이쪽에 암레스트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도 있고, 오토 다운이 가능하고 업은 오토로 안 되고, 유리가 이중 접합인가 좀 두꺼운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적인 혜택도 잘 돼 있고.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의 몇 가지 사소한 아쉬움만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이 선바이저, 얘를 이렇게 열면은 이 옆에까지 쭉 뻗치게끔 연장이 되는데 고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햇살이 이쪽에서 새어 들어오는 부분을 막을 수가 없겠죠. 이 연장이 되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원래 좀 원가 절감을 한다면은 이런 도어 캐치를 그 조수석 빼고 다 빼버리는데, 이 차는 희한하게 운전자가 크게 잡을 일 없을 것 같은 위치까지 다 달아놓고서 정작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되게 또 인색하죠. 이렇게 에어컨도 밑에 있지만 여기서 또 큰 화면을 볼 수 있게 또 구성을 잘 해놨고, 전체적으로 이런 UI는 되게 좋아졌어요. 반응도 빨라졌고, 내비게이션도 예전과 다르게, 조금 디자인은 좀 촌스러울 수 있지만 예전과 다르게 많이 빨라졌어요. 이렇게 직관적이기도 하고. 근데 음성인식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음성인식으로 뭘 하려고 치면은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면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계속 진행하기 전에 주소, 관심 지점, 교차로 또는 연락처라고 말씀하십시오. 주소, 주소를 말씀하십시오. 서현역,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도어시입니까?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근처 목적지를 말씀하십시오. 또 여기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있는데 오토홀드는 또 없습니다. 사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그 앞차가 완전히 서면은 같이 정차하는 스탑앤고가 가능해지긴 했는데, 왜 이상하게 여기다가 오토홀드를 넣을 생각을 못했을지, 이것도 조금 아쉽긴 하네요. 다행히 예전 GM차들에서 좀 의아하게 잘 없던 엔진 스타트 스톱 그 해제 기능 버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해제할 수도 있게 전용의 그 버튼이 생겼습니다. 자, 트레일블레이저를 본격적으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에 웰컴 세레모니가 들어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조용히 올라오죠. 저것도 올라오는 작동 소음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처음 시동이 걸릴 때의 느낌은 생각보다 정숙하죠. 3기통 휘발유 저배기량 그 엔진답지 않게 상당히 좀 조용한 편이고, 이 차의 진가는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에서 정말 딱 좋은 휘발유 SUV라는 점이에요.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3기통 1.35L 156마력 엔진을 딱 적당히 연비 효율적으로 쓰게끔 정말 알맞게 구성된 패키징이에요. 이것보다 더 컸어도 너무 작았어도 좀 아쉬웠을 텐데 그 적당한 중간을 맞추는 걸 정말 잘했어요. 이 차는 3기통 이거 엔진 쓰겠어? 약간 이런 분들이 편견을 가질 분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소음 유입도 많지 않고 가속도 0에서 100 정도까지의 범주에서는 되게 여유롭게 붙는 편입니다. 물론 좀 150 정도 이상 속도부터는 많이 버거워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이 차의 성격상 그렇게 뭐 엄청나게 빠르게 운전할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4인 가족이 탈만한 SUV로는 정말 딱 알맞은 패키징이고 3기통인데도 생각보다 조용해요. 이게 9단 자동 변속기의 덕택이겠죠. RPM을 최대한 낮게 쓰려고 얘가 애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이나 110 정도로 가면은 RPM을 딱 2000밖에 안 쓰더라고요. 그렇게 RPM을 낮게 쓰면은 그 차 엔진 소리 유입도 되게 작아지고 그만큼 연비도 좀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이 차를 뭐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타겠다라고 하면은 뭐 비명을 지르는 3기통 엔진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적당히 탈 4인용 SUV를 찾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만한 구성이 또 없는 거죠. 드디어 이 차에 좀 쓸만한 ACC가 들어갔습니다. ACC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 있으면은 다시는 없는 차 타기 싫을 텐데 지금 ACC를 급하게 걸고 앞차를 빠르게 추종을 해보는데 이쪽 리모컨 컨트롤 따라서 쉽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차가 완전히 설 텐데 완전히 서죠.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속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가볍게 악셀만 터치해주면은 이렇게 다시 추종을 합니다. 지금 제가 페달을 안 밟고 가는 상황에서도 앞차를 따라서 잘 추종을 하고 있죠. 완전 정차도 되고 그 이제 언제든지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레인 키핑 어시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GM차들은 항상 그 레인 그 차선의 센터 유지를 못해요. 현대기아 차들 같은 경우에는 레인 센터링이 되는 그 레인 키핑 어시스트 차들 보면은 이런 상황에 잠깐 핸들을 놔도 차가 알아서 핸들을 꺾어가면서 중앙을 맞춰가면서 일정 시간간 직진을 유지하는데 얘는 이러고 가면은 차는 밟아버리고 옆방향으로 스티어를 해줄 거예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보조의 개념이긴 한데 사실 뭐 타사들은 할 수 있는데 이 차에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아쉽긴 하죠. 자, 지금까지 트레일블레이저 RS 풀옵션 사양을 같이 쭉 만나봤습니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자동차 개소세가 인하가 됐는데 개소세 인하 전에는 이 차의 풀옵션 가격이 한 3,300만원 넘었었는데 지금은 3,182만원. 아까 읽어드린 수많은 사양들이 다 들어간 풀옵션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를 골라야 될 이유는 되게 극명하게 생각해요.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트렁크, 그 아래에 있는 프로젝션 가이드 램프, 되게 다기능의 HUD, 그리고 무선 카플레이, ACC 등. 뭐 ACC는 다른 차도 있지만 아까 앞서 읽어드린 그런 사양들은 동급 국산차에는 없고 이 차에만 있는 유일한 그런 사양들이 되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차에만 있고 이 차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편의사양도 되게 많이 있고 디자인도 되게 선 굵게 잘 나왔고 크기도 4인 가족이
앞뒤로 다 편하게 앉고 트렁크도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그런 구성의 차로 정말 딱 너무 작지도 크지도 너무 무겁지도 작지도 않은 정말 알맞은 그런 크기와 패키징이기 때문에 3기통 1.35 터보가 9단 자동 변속기에 만나서 적절한 그 성능과 연비 효율성을 가지면서 특히 9단 AT는 정수성 측면에서 매우 이점을 보인 이 차의 매우 큰 그 특장점이 아닐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차들은 되게 많지만 이 차에만 있는 사양 기술적이나 편의적인 사양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되게 강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방가르드의 자동차 리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